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희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김이현 조사 2부장님과 함께 현지조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고 저희 KMATV 유튜브에 공개했었는데요. 회원분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김종민 이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종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만큼 일선 회원분들의 현지조사에 대한 고충과 또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현지조사에 대해 심평원과 협력해서 안내 영상을 함께 제작하는 시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첫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이렇게 회원님들께 공개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용기를 내서 제2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현재 조사에서 다발생하는 부당 청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회원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부당청구 다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일산 현장에서 직접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팀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1부 김순희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 1부 팀장 김순희입니다. 심평원 급여조사실과 의협이 공동으로 의미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급여조사실 실장님, 부장님, 그리고 관계자분, 그리고 의협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원장님이나 대표자분, 그리고 관련 보험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자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진료 및 청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발생 부당청구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지조사 현장에서 많이 확인되는 부당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당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회원들께서 일부러 부당 청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항목들이 현지조사에서 부당으로 확인되고 있고 어느 진료 내역에서 부당 항목이 나올지 좀처럼 감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 때문인데요. 네, 회원분들께서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 조사를 받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황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마치 조금 수사를 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당 사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조사에서 말하는 부당 청구라는 개념은 차고 청구로 인한 부당 확인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진료와 관련된 많은 법령과 수시로 개정되는 각종 고시, 기준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하나하나 살피고 숙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산정기준 위반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산정기준 위반 등의 사례를 꼭 집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기본 진찰료부터 단순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검사, 처치 및 인력 등에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그 외 진료과별 특성에 따른 사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의 경우는 외래 중심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진찰료 부분에서 부당 사례가 많았고 진료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료과별 접근을 할 경우에 검진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내과 의원은 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해서 진찰료 산정 기준 등의 항목에서 많이 확인이 되었고 정형외과 의원이나 재활의학과 의원, 신경외과 의원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물리치료, 주사료 부분에서 많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비인후과 의원이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경우에도 한동안 부당 사례가 많이 확인되었고 기타 피부과 의원, 비뇨기과 의원, 산부인과 의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병원급 이상부터는 간호인력 차등 적용 및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분 등 인력 관련 부분이 다발생 항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하면 의원은 진료과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고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헐적 차등 적용해서 사례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에서 많이 확인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원에서 확인되는 조사 유형을 제가 분류를 해보았는데 산정기준 위반 청구가 특히 많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진찰료 부분이 가장 많이 차고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볼 때 첫 번째로 환자 가족 등이 내원하여 진료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기본 진찰료, 그러니까 기본 진료료의 진찰료 주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진 진찰료를 100%로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때 대리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 처방전 대리 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때에는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난 2020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2에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리 수령 신청서를 갖추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양식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원장님 및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신청서 구비 현황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갖추지 아니하고 대리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 처방 자체를 부당으로 보기 때문에 재진 진찰료 전부 및 약국에서의 비용까지 의원의 부당으로 환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고 청구가 발생되는 사례는 공당 검진 당일에 진찰료를 100%로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공당 검진 당일에 기왕증으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면 평소 속쓰림이 계셨거나 소화불량 증상 등으로 치료 약제를 먹는 환자가 건강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산정 사유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원해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면 건강검진 당일에는 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산정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찰료를 100%로 차고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단 건강검진 당일에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검진을 위해 환자와 상담을 하고 진찰을 했다는 사유로 진찰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건강검진 당일의 진찰료는 건강검진 비용에 포함한다는 세부 기준에 따라 별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야말로 다빈도 사례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일부에서는 진찰료는 일반적으로 환자를 대면하고 시진하고 또 문진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수가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께서는 환자와 상담을 한 경우 진찰료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진찰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비급여 대상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급여로 정한 항목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찰, 행위, 물론 검사도 포함을 합니다. 약제 및 치료재료 등등 일련의 모든 소요되는 과정 및 부수적인 것에 대한 일체의 것이 비급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진료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련의 모든 행위 및 재료, 비용 등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된 진찰 행위는 비급여 비용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른 진찰 행위 또는 상담 등은 별도 분리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 목적의 진료는 진찰료를 포함하여 모두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표를 하나를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요. 그거는 요양급여 대상의 정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 목적을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로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급여 개념과 건강보험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시는 피부과 의원이나 비뇨기과 의원 등에서 여전히 이 비급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당 사례로 잡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표에서와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는 요양기관들은 피부과 의원이나 비뇨기과 의원을 포함하여 여러 진료 과목들이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목적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료인지,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진료인지, 재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인지를 판단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비급여로 정하고 있는 단순 피로로 인한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내원하셨는지, 피부 개선을 위해 내원하셨는지, 평소 질병이 아니고 일상생활은 지장은 없지만 환자 희망에 의한 증상 개선 목적을 위해 내원하셨는지를 원장님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하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청구하여야 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비급여로 정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진료하기 위한 일체의 모든 과정은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이제 살펴보자면 진료기록일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내원 목적이 살을 빼고 싶어서 또는 살 빼는 약을 처방받으러 온 경우 또는 피부 미용을 위해 레이저를 받으러 온 경우가 있고요. 중년 남성분들이 발기부전 치료를 원하여 등으로 이제 내원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찰료 등을 포함하여 비급여 비용으로 환자에게 수납하여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 그 화면에 나가는 비급여 대상에 대한 그 내용이 담긴 표를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비급여 영역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요양급여로 청구하셔서 나중에 환수되거나 또 현지조사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체온검진 등에서도 또 부당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체온검진은 이제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항목입니다. 표에서 보셨다시피. 그런데 의료기관에서는 체온검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진찰 및 상담을 하고 흉부 엑스레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한 항목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체온검진 비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진찰료나 검사료, 흉부 엑스레이 촬영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진찰료 및 검사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산정기준 위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검진 비용은 비급여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종종 부당 사례로 확인되곤 하는데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입니다.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 검사로 언어청각 검사라든지 수능 청력 계기에 의한 검사로 표준 수능 청력 검사, 그리고 뇌 유발 전이 검사로 청각 유발 전이 검사 등을 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진단서 발급은 규정상 비급여이므로 이를 위한 검사도 비급여로 수납하여야 하는 바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위 사례들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 별표 2 비급여 대상에 의거해서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한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검사나 행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한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 연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조사 대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조사 대상 연장 관련해서는 연장에 대한 지침을 일단은 미리 한 번 더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1편 유튜버 현지조사 2에서 개념을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2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연장 기준은 지속적 또는 고의적으로 거짓 청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 및 조제, 의료 자원, 즉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부당 신고에 의한 부당 청구가 확인된 경우, 그리고 2개 이상 요양기관의 담합이라든지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 부당 청구가 확인된 경우에 연장토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대상 기간이 연장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근거가 확보됐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관련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령으로 거짓 청구를 6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이 중에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2번 항목과 3번 항목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확인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번 유형은 비급여 대상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유형이고, 3번은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2번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2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과나 비뇨기과에서 많이 확인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례는 피부질환 관련입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CO2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수신자가 내원하면 얼굴 상태를 살펴보고 상담하는 등 진찰을 먼저 하고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상담했다는 사유로 진찰료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고 CO2 레이저 비용으로 10만 원을 비급여로 수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 사례는 비뇨기과 사례입니다. 50대 수진자가 성기능 저하로 내원하여 원장님 상담 후에 성호르몬제 주사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처방한 경우입니다. 성호르몬 주사 비용으로 10만 원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수납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이 2 사례를 보시면 채용검진과 장애인진단서의 경우와 다른 점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별도의 비급여 비용을 받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님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진찰료를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진찰료 비용은 비급여 진료의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비급여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찰료를 별도 청구할 수 없어서 진찰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 청구 유형의 2번째 유형인 비급여 대상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비급여 대상을 진료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신경 써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는 1년의 과정이 모두 비급여야지 되기 때문에 모두 비급여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찰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례가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거는 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수진자가 평상시 요도통이나 수변 보기 힘들다든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원하신 경우에 질병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진료받으러 오신 김에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처방받길 원하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과는 별개로 진찰료 및 처치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대상으로 진찰료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찰료에 대한 법정 본인 부담금을 환자에게 수납하시고, 비급여 진료가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비급여 시술 및 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별도의 질병을 진료한 경우에는 진찰료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짓 청구 유형 중에 제3번 유형,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서 청구한 경우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